그 문명사적 관점에서 분권화를 보면 이제 오늘 처음 지금까지는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 거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위해서 나 이글님 이글님이 저한테 참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답신을 한다 그러면서 이글님 독일에 계신 선생님이죠. 여기 오신 선생님이죠. 맞아요? 이글님 맞으면 여기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건민의 화이팅. 이글 독일에서 오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신을 드리려 그러다 맨날 잊어버려요. 호주예요? 변영자님 호주예요? 아니 이글님이 독일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님은 요새는 독일선 인간 대신 모든 생물로 그래서 호주 맞아요? 교수님 아니에요. 저는 호주 시드니예요. 그런데 이글이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셨는데 독일어로 인사도 하고 그래서 독일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호주가 맞으시는구나. 근데 저한테 이메일을 2번이나 보내셨는데 하도 많은 이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삼인당의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개도 집에서 같이 자니까 아마 그래서 모든 동물은 모든 생물은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명사적으로 보면 군주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공화제로 바꾸잖아요. 그러다가 공화주의적 중앙 집중제로 갔다가 연방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과 통제가 없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화라는 말은 고사하고 실천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분권화라는 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분권화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게 탈중앙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중앙을 없애버리면 다 죽는 줄 알아. 옛날에 임금이 죽으면 다 통곡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중앙이 없어지면 통곡할 거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권화 탈중앙화 중앙에서 탈피해 중앙이 없어버리는 중앙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도 명령하고 통제하니 이 건민내 조직이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누군가 출발해야 되니까 제가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그런 개념이 없고 중앙이 없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분권화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분권화된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문화적 감각적 체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 속에 우리의 감각 속에 분권화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가서 어딜 가서 얘기해도 아니 중앙에 있어야만 뭔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군대에서야 뭐 우두머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군대가 아닌 데서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우두머리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동물 사회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런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고대에서 근세까지 국가의 본질이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을 봅시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보면 왕권 중심이었어요.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들이 모든 걸 통치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대부들이 중앙명령체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앙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21세기에. 아이고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때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어쨌냐. 총독부의 억압과 착취가 있었어요. 지역 모든 것에 면장과 이장까지 총독부에서 하명으로 결정됐어요.
옛날에 면장이 됐으면 시골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면장이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치란 개념 자체가 말살됐어요. 자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자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 갑오경장 이후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협동조합 개념이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하는 그 협동조합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협동조합을 하려고 이 호남이 그 곡창지대 아니에요. 그 호남에 있는 그 지주들이 협동조합으로 하자 하는 것을 일제시대 때 해다가 그 철퇴를 맞았어요. 총독부로부터 철퇴를 맞아가지고 그 협동조합이 부산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까지 완벽하게 탄압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분권화, 분산화되어 있는 조직을 말하거든요.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은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걸 좀 잘 살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협동조합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 자주, 자립, 자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스위스가 무슨 나라라고요? 협동조합의 나라.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이 확고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 없습니다. 스위스는 중앙이 어딘지 몰라요. 지방이 어디냐? 지방이 어딘지 모릅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자주, 자립, 자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조성전 선생님. 네. 조성전 선생님. 워크숍에 왔다가 독일은 어떻게 시민 법관을 뽑을지 질문해서 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군요. 네. 우리도 그렇게 뽑으면 됩니다. 시민 법관을. 그래서 시민 법관 뽑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해방 이후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죽고 그랬죠. 네, 나홀로 섬님, 양반 쌍농 관전 민비 유교 사상이 문제인가요? 네, 그 문제죠. 그 유교 사상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상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조직론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 사상이 변질돼서 그 양반 쌍농으로 나는 거죠. 지금 경상도가 저렇게 된 것은 그 조직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직론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진짜 문제예요. 진짜. 유교 속에 조직론이 없어요. 내가 그 유교 속에 조직론이 있나 하고 계속 했는데 인사론만 있습니다. 인사론만.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거예요. 조직론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만 이 유교 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무런 이 성찰이 없어요. 칸트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칸트의 위대함은 인간이 뭐라고 쫙 그 순수 이성 비판서부터 그 판단력 비판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평화론까지 씁니다. 그건 다 조직론이에요. 거기는 조직론이에요. 우리의 주작, 우리의 성리학, 조선 성리학은 조직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권화는 바로 그 조직론의 시초예요. 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권화와 같은 조직론의 기초 이론들이 조선 성리학에는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사론은 진짜 끝내줍니다. 조선 성리학은 진짜 위대한 학문이에요. 인사론만 따지면. 그런데 인사론은 동전의 한 면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두 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면이 있어야 돼요. 인사론을 견제하는 게 조직론이고 조직론을 견제하는 게 인사론입니다.
네. 자, 해방 이후를 봅시다.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운영됐죠. 그러니까 잘못된 조직론을 가진 거예요. 분권화가 절대 안 돼 있는. 중앙은 강력하죠. 감히 덤벼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사 문화와 함께 상명하복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그랬어요. 옛날에 학도 호국 다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제식 훈련도 하고 뭐 그랬어요. 무조건 그 국기에 대한 경계에서부터 국기가 태극기가 내려오면 하도사 이런 무슨 뭘로 이렇게 의식을 체려하고 아유 그거 참 우린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훌륭한 이 문명적 도약을 겪고 있습니다. 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때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시절에는 50년대 60년대죠. 집 안에서 뭐 뜨뜻한 물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던 시절에 있었죠. 각 집에 차가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1년에 어쩌다가 차 그것도 무슨 트럭 같은 거 하나 오면 와 뭐 이러고 그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그랬죠.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이런 발전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군사문화와 상명하복 체계 때문에 인간이 무슨 기계 장치처럼 움직였어야 됐죠. 위계 질서의 행정과 교육과 조직 문화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권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겨우 지방자치제를 실현합니다. 그것도 87년에서 바로 된 게 88년에 된 것도 아니고 90년대 초에 가서야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겨우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몇 년 한 거죠. 30몇 년 동안에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서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권화는 하나도 안 됐어요. 분권화하지 않고 그냥 계속 뭔가를 주물러 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좋아지기는 조금씩 좋아졌겠지. 뭐 8대 2가 7대 3으로 냈다든지 뭐 그런 거죠. 지방자치 자치 재원 지방 재정을 중앙 재정하고 이렇게 나누어 갔을 때 뭐 7대 3, 6대 4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분권화가 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뭘 지방 자치한다고 뭐 자치는 자치죠. 그렇지만 엄밀히 의하면 자치가 아닙니다. 자치는 문자 그대로 자치잖아. 자기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게 바로 국토 분권화죠.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